그 다음에 메틸오렌지 하자. 메틸오렌지. 얘가 제일 일반적으로 리트머스가 초반에 제일 많이 사용돼. 왜? 그냥 종이 가져다 꽂으면 색깔 변화 가지고 산인지 염기인지 바로 알 수 있어. 근데 그게 어떤 액성의 변화를 얘기하기는 건 좀 어렵거든. 이 종이 상태로 그냥 검사만 하는 약품이니까. 그러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화학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 지시약을 고르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개를 골라야 돼. 무조건. 페놀프탈렌하고 메틸오렌지. 그리고 화학에서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꿋꿋하게 생물에서 산성, 중성, 염기성에 맨날 나오는 게 PTB야. 근데 쟤는 색 변화가 중화 적정하기에 조금 적당하지 않다고 얘기해야 돼. 중화 적정하기에 가장 적당한 거 이 두 가지야. 다른 거 그렇게 사용하기 별로 좋지 않아. 중화 적정에 쓰이게. 그래서 얘는 이렇게 기억할 거야. 불로노야. 다시 얘 붉은색이야. 정리해볼까? 다른 건 그냥 같은 색으로 할게. 푸불. 그러면 염기성에서 얘는 불푸. 자,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너무 대표적인 무불 아니. 그 다음에 얘는 노노라 할 거야. 불로노. 시시하게 색 변화 가지고 산성, 중성, 염기성을 구별할 거니까. 자, 붉은색 중학교나 공통과학, 통합과학 가르치면서 혹시 과학 선생님들이 중간에 주황색을 끼워 넣으면 색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주황색을 거쳐서 가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놓고 그런데 산성 쪽에 묶어 놓을 거야. 다시 산성 쪽에 묶어 놓을 거야. 왜냐하면 색 변화가 pH 영역으로 보면 얘는 산성 쪽에서 일어나. 그래서 중성 쪽에선 노란색으로 기억하고 있을 거야. 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내신에서 주황색을 중성에다 적어놓고 꿋꿋하게 그러자 하면 그냥 시험 답에 주황색이라고 적어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적으라 하면 적어줘. 왜? 그렇게 나와 있는 책들이 꽤 많아. 관계 없다고. 그러니까 학교 내신 성적에만 관계될 거면 나중에 그런데 왜? 그 전 단계에 뭐가 안 나와 있냐면 pH의 값들은 대부분 나오지 않아. 왜냐면 그게 중등 과정에 실릴 것도 아니고 통합과학에 실릴 내용도 아니야. 얘가 pH가. 그래서 색변화 중심으로 나오면 그렇게도 나올 수 있다. PTB는 산성에서 생물에서 황색 이렇게 나와. 노초파 이렇게 기억하자. 노초파. BTB용액, 황색, 청색 이렇게 생물책에 BTB용액에 다시 BTB용액에 정신이 나가. 물에다가 BTB 어디가 좋지? 그냥 BTB 용액에다가 그냥 물에다가 BTB 용액을 떨어뜨리고 지시약은 스포이트로 한 두세 방울이면 충분해. 두세 방울 정도 떨어뜨리고 여기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이산화탄소를 불어넣으면 이산화탄소 입김을 불어넣으면 날숨을 불어넣으면 황색으로 바뀌어. 다시 여기에 BTB 용액에 물고기 한 마리를 가져다 넣으면 황색으로 바뀌어. 그런 내용하고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고. 근데 이 과정에서 지시약의 색 변화에 뭘 더해서 이제 정리하면 되느냐면 정리니까 얘를 이렇게 덧붙이면 좋겠다. pH 변화를 가지고 산성, 중성, 염기성을 찾을 수 있다. 중성이 pH 얼마야? 무조건 pH 7이 중성을 의미해. 염기성으로 가면 pH는 어디로 갈 거야? 최대로 가면 14까지가 끝이야. 이렇게 기억하고 산으로 가면 pH 0이 최대인데 1 차이 나면 지수가 1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농도로 10배씩 차이 나는 거야. 이런 정도까지만 알아두자고. 다시 pH 2와 pH 3은 그치? 누가 더 산의 세기가 강하냐고 물어보면 숫자가 낮은 쪽으로 가면 갈수록 강산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정리했던 브레스테드 로우리의 짝산짝염기 순서 정하기도 그 과정에서 설명했던 거야. 7에 가까워지면 약산인 거야. 반대로 7에서 14로 갈 때 7 근처이면 약염기라고 생각하고 14로 가면 그 근처가 강염기성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기억하고 숫자가 7보다 낮을 때는 낮은 게 강염기이면서 1 차이 나면 10배의 수소 이온의 농도 차이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기억하자. 그러면 염기의 세기는 누가 더 강한 거야? 숫자가 12와 pH 12와 pH 13이 있다고 하면 얘가 더 염기의 세기가 센 거라고. 7을 넘어가면 14에 가까워질수록. 자, 몇 배 더 센 거야? 얘를 이따구로 들었대. 저거랑 똑같으면 좀 그렇잖아. 14야. 그러면 100배의 수산화 이온의 농도 차이가 생기는 거.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 하지 않았던 나머지는 산염기 중화 반응이니까 자, 중화 적정은 어떻게 진행된다고 설명했었냐면 산이나 염기 농도를 모르는 자 HCl인데 농도를 몰라 이런 애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예를 들어서 20ml 집어넣었어. 그걸 염기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런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하고 설명으로 좀 빨리 표준 용액 만들게 했던 거지.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용액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를 우리는 표준 용액이라 하자. 그래서 표준 용액 만들어서 똑똑똑 떨어뜨려서 가지고 있는 산성 물질이 뭘로 바뀌는 거? 중성으로 바뀌는 거. 현재는 산이잖아. 그렇지? 어느 순간 중성이 될 거 아니야. 이 중성이 된 점을 우리는 중화점이라 할 거고 중화점을 이 두 가지로 찾을 수 있다고. 첫 번째, 지시하게 색변화. 두 번째, 깨끗하군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군요. 정우야, 두 번째. 첫 번째, 지시하게 색변화. 두 번째, 모든 중화 반응에 항상 열이 나온다 했지. 온도 측정하면 된다고. 온도가 제일 높게 나타나는 점이 중화열일 거라고. 반응이 제일 많이 일어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온도 측정하면 돼. 중화점. 세 번째가 전류의 세기. 그런데 pH 변화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이 pH 변화 곡선은 지금 당장은 그냥 간단히 볼 거고 나중에 화학투에선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구나를 계산해 볼 수 있어. 지금 그냥 강산이니까 약산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지에 대한 걸 화학투에서 정말 순간순간 딱 한 방울 차이로 자 이렇게 방울 져서 한 방울 딱 떨어졌을 때 pH가 변화가 얼마나 생기는지도 계산할 수 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차이 나. 딱 이렇게 스포이트로 한 방울, 뷰렛에서 한 방울 떨어지는 그 양으로 pH가 거의 한 4 정도가 이렇게 쭉 변해서 4 이상이 한 방울 차이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어. 그러면 산성이었던 게 딱 한 방울 떨어지는 순간 다시 무색이었던 게 이렇게 방울 져서 저 위에 뷰렛에서 이렇게 한 방울 뚝 떨어지는 순간 얘가 색깔이 전체 투명하던 게 완전 붉은색으로 이렇게 전체 용액이 싹 바뀌어 버릴 수 있다. 한 방울이면. 그러니까 대충 중화점을 예측해 놓고 근처에 가까워지면 정말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떨어뜨려야 돼. 한 방울이 어느 정도 순간에 떨어져서 색변화가 생기는지. 이거 재밌어. 예전에 영재고 2차 끝나고 3차 합숙 들어가거나 이렇게 그럴 때 선생님이 용인에 있을 때 실험을 하자 하면 딱 두 가지를 골라서 해줬는데 항상 분별 중류하고 그다음에 산염기 중화 반응이야. 분별 중류도 실험해보면 굉장히 재밌어. 온도 변화 측정하고 실험 장치 꾸미고 두 개 섞여서 각각의 물질 분류하고 돈이 많이 들어. 시간도 많이 들어.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실험실 화학 실험실을 빌려서 해본 적이 있는데 빌리더라고. 그 학원 선생님들 정말 빌리려고 찾아갔어. 화학 실험실 주말에 실험 기자재는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약품만 따로 사가고. 그러면 생각해.
얘 강산인 뭔가를 위해서 사전 작업들을 항상 하고 사전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항상 수업을 하는데 사전 작업이 뭐였을까? 7개씩 강산과 약산, 강염기와 약염기를 암기를 시키죠. 그럼 나중에 화학투에 들어가서도 굉장히 중요해. 강을 구별하지 못하면 계산 방식이 달라서 강산 얘기해 볼래? 강약 해보자. 강 HCl 염산, HNO3 질산, H2SO4 황산, 강산. 약산 아세트산 해서 산염기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강약 저걸 적어주고 이온화시키고 그 작업을 하거든. 자, 2개짜리 H2CO3 탄산 얘는 이산화탄소로 적혀 있어도 같은 거야.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 자, 동산이나 인산 뭐 둘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삼가산으로 알고 있어도 돼. 숫자를 굳이 맞추려는 의미에 가까운 데 적어. 자, 약, 황약, 산 쪽이야. 염기 쪽으로 가보자. 황염기 4개가 불쌍으로 묶여서 나오면 좋겠다고. NaOH, KOH 얘 성질 거의 비슷하고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너무 유사해서 마찬가지야. 옆에 있는 것도 앙금 생성 반응도 하면서 강염기성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애들 2가지니까 이렇게 4개는 구별을 하죠. 약염기로 봤던 게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서 생기는 자 수산화 암모늄 이렇게 얘기한 거고 2개짜리 마그네슘으로 봤니 구리로 봤니 아무거나로 뭐 관계없어. 대부분 금속이 자 알루미늄까지 이렇게 해서 강약 본 거야. 그러면 pH 곡선이 끝난다. 왜냐하면 그리는 방법 정도인 거지 실제로 아직은 니네가 계산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어서 그래.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저걸 얘를 이렇게 철저하게 잘 외우고 있는 자 영민이가 이렇게 철저하게 잘 외우고 있는 영민이가 여기에 뭘 준비하고 아세트산을 준비했대요. 그런데 여기다 수산화 나트륨을 떨어뜨렸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하겠지. 약산이네. 그러면 자 pH 곡선에 자 0에서부터 7에서부터 14까지 있는데 어디쯤에 있을까? 약산이네. 맞니? 여기가 강산 쪽이고 7에 붙어있는 쪽이 약산이야. 여기서 시작하겠다. 그리고 중화점까지 올라가다가 중화점에서 무조건 급변 어디까지 올라갈까? 얘가 중요하겠지. 처음에 준비된 애가 얘였고 얘를 첨가하면서 pH 곡선을 pH의 변화를 살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 얘가 약산에서 시작한 애가 결국엔 얘밖에 안 남을 거야. 중화 반응이 끝나고 중간에 중화점이 하나 생기면서 어디로 넘어갈 거라고? 결국엔 얘로 넘어가겠지. 항염기로. 그러면 7에서 시작한 애가 쭉 어디까지 가야 돼? 거의 14 근처까지 가야 될 거야. 이게 pH 변화 곡선이야. 별거 없어. 저걸 직접 계산하자고 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살벌해져. 정말 이제 그러면 살벌해지는데 그게 아닌 이상. 이런 거 해볼까? 자, 뭐 해보고 싶니? 염기로 해볼래? PaOH2. 자, 여기에 뭘 떨어뜨릴까? 자, HNO3. 이런 거 떨어뜨리자. 그러면 니네 얘가 이제 좀 이렇게 감으로 와야 될 게 어딘가 중화점이 있을 거야. 그런데 준비를 뭘 해놓고 수산화 바륨을 준비를 해놨대. 강염기를 준비해놓고 뭘 떨어뜨리고 있니? 강산을 떨어뜨리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이해될까? 그러면 얘는 강산 자리, 얘 약산 자리, 얘 약염기 자리, 얘는 강염기 자리. 맞니 여기까지? 그럼 어디서 시작해야 돼? 준비된 거 여기서 시작해야지. 강염기. 이해될까 여기? 쭉 내려오다가 어떻게 되겠니? 어딘가
니네는 이렇게 외우자. 거짓말을 좀 할게. 강산 쪽까지 이렇게 갈 거야. 나중에 화학2를 배우면서 선생님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저렇게 할 거야. 거짓말, 완전 거짓말은 아니고 약간 생략된 게 있어서 그래. 뭐가 생략됐을 거 아니? 우선 찍어서 한번 얘기해 볼래? 그리고 쉬자. 얘기 안 하면 보시는 건 아니니까. 얘랑 얘가 다른 점이 뭐야? 왼쪽의 그림 얘랑 얘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얘에서 다른 점이 뭐냐고. 얘는 일가산, 일가염기. 얘는 이가산, 일가염기. 이가염기, 일가산. 얘는 H가 하나짜리인데 두 개 붙어 있잖아. 두 번 적정 중화점이 나타나. 그래서 얘는 나중에 아주 까다로운 문제로 겨울기에 풀게 돼. 얘는 고등학교 문제도 약간 넘어서. 약간 쉬었다.